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쟁점, 선분양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전매 제한 등에 관한 주제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묶어서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일단은 주택의 공급 관련해서 선분양이라는 주제부터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요거 부동산 학개론에서 공부했던 주제죠. 그래서 주택이 다 완성, 80% 이상을 우리가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이 소비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후분양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이에 대응해서 주택 건설 공정이 원칙적으로 40%만 지나더라도 다 분양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선분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개론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주택 건설 재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비자에게 직접 받는 방식을 선분양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 주택 건설 재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서 하는 것을 가리켜서 후분양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학개론에서 논의했던 주제가 있었고요. 이제 주택법에서 선분양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40%에 이르게 되면 사업 주체는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슈가 돼야 되는 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원칙은 안 나와요. 예외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 우리가 이제 주로 시험에 뜨는 것은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얘들은 어떻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공적인 주체에 있어서는요, 공정률이 40%가 되지 않더라도 공정률 제로인 상태에서도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원칙은 안 나오니까 원칙은 제가 지워버렸고요. 예외 관련해서 토지공사, 지방공사도 다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공정률 제로일 때도 다 분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관련해서 토지공사, 지방공사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요, 바로 마감 자재 목록표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논리 구조죠. 처음에 이제 집을 분양을 할 때는 모델하우스 이런 걸 겁나 화려하게 꾸며놨다가 실제 주택이 공급이 되는 시점에서는 더 낮은 질의 마감 재료를 써서 사회적으로 분란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체라고 하는 사람이요,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 마감 자재 목록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역시 원칙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예외, 공공주택 사업자인 국가지자체공사, 그래서 주로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라고 하는 사람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는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할 수 없어요. 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포인트, 바로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다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지문 길죠. 그래서 얘는 항상 옳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십시다. 이렇게 가자고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라는 사람은 입주자 모집하고 싶을 때 따로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고, 대신 마감 자재 목록표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바로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모델하우스 건설할 때, 그때 바로 시군구청장에게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원칙은 안 나오고요, 토지공사, 지방공사만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마감 자재 목록표라고 하는 것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되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 입주자가 나중에 열람을 요구할 때 당연히 이걸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외에 사업 주체가 이 마감 자재 목록표를 통해서 표시가 된 이 마감 자재라고 하는 것으로 주택을 건설하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단품이 된다, 단종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유치차라는 얘기인데 26개 땐가 같은 질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지저분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억할 거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라고 하는 사람 승인 필요 없고요. 목록표는 언제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어떻다 제출하면 된다. 문장을 보지 마시고 내용을 통째로 외우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힙니다. 문장을 보는 게 오히려 알았던 지식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답을 뽑지 않는 주제 복리시설이라는 것을 검토합니다. 상가 분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입주를 모집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역시 안 나오고요. 국가지자체공사 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입주를 모집하고자 할 때 일단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엔 많이 안 나오고요. 얘는 이제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주제로 보통 엮어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분양이라는 주제 하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분양이라는 주제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주제 나와 있죠. 분조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어디에서 정책론 파트에서 주택의 공급 등 관련해서 분조투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써먹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분조투 이렇게 순서를 외운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된다. 조정 대상 지역 작년 재작년 문제였었죠. 바로 자 지정도 해제도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된다. 세 번째 투기 과열지구 가장 오래된 전통제도입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투기 과열지구가 가장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법을 만들 때 국토부 장관도 뭘 할 수 있고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바로 시도지사도 다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미친 시도지사도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분조투의 공통적인 이슈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신규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 전매를 제한하게 되는 게 뭐가 된다? 바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입니다. 시도지사 입장에서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뭐 하려고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서 쌍욕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단 한 건도 투기과열지구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든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조정대상지역 이런 것들은 그냥 중앙정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한다? 바로 이 조정 대상 지역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은 국토부 장관이 개쌍욕 먹습니다. 항상 어디가 됐든 간에 제일 욕 많이 먹는 장관이 국토부 장관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오른다고 지랄드리고 내리면 내린다고 지랄드리고 제일 이상적인 그림은 내 집만 오르고 남의 집은 폭락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인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더럽게 많아. 그래서 김현미를 쳐 죽이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지. 해서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나 조정 대상 지역 등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법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 투기과열지구도 다 누가 담당한다? 국토부 장관이 담당을 하는 것을 법조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하는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주, 예, 요거로 끝나는 거야. 공공택지라고 하는 거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뭘 설정할 수 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예, 숫자 좀 이따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가지고 한번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외울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쉬운 거 잘 하셔야 돼.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권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권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울 게 뭐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권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부분은요,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뭔 소리가니? 공공택지가 뭐라고 그랬어? 너무 오래전에 공부해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02페이지 가서 오늘 빨리 끝날 줄 알고 지금 친구한테 문자 보냈는데 다 틀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삥삥 돌게 돼. 공공택지 교재 몇 페이지? 202페이지 가서 보니까 점점점은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라고 나와 있죠. 202페이지 밑에서 한 5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점점점은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건 다 뭐가 된다? 공공택지가 되게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공공택지가 아닌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했었지요. 바로 뭐가 있다고 했어?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환지 방식이 되게 되면 어떻다? 바로 공공택지가 아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빼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 다음 중 공공택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 이건 뭐가 될 수 없다? 공공택지가 될 수 없다. 대신 9개 법조문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점점점은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무조건 옳은 표현. 점점점은 공공택지에 포함된다. 그럼 무조건 옳은 표현. 공공택지의 개념 자체가 공동주택 건설 용지 중에서 수용 방식을 통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공공택지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잖아. 물론 기억 안 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돌아서 하면 다 잊어버리고 예전엔 그러지 않았었는데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랬다는 것조차도 기억을 못해.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래서 아직 안 끝나.